안녕하세요, 양센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이번 초등, 중등 임용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임용시험을 쳤던 대학교 4학년 당시 1차 시험은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2차 시험의 경우 정보 얻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팁을 공유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올해 수험생분들, 그리고 코로나가 극복됐을 내년 내후년의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질문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나름대로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험장 따봉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험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과 함께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시험장에 처음 입시를 하게 됐을 때 수험생들이 1차 시험 때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번호를 뽑게 되는데 1번을 뽑으면 이제 시험 시작 직후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번호를 뽑으면 거의 5시까지, 몇 번을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5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더 안 좋은 점은 자료들을 못 가져갑니다. 가면 이제 책상을 위에를 거의 다 비워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창밖도 많이 보면서 좀 자아성찰도 많이 하고, 나는 진짜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전 2번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바라볼 틈도 없이 바로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앞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앞사람은 뭔가 엄청 잘할 것 같고 나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절대 긴장하지 않고 그냥 나의 자리를 묵묵히 보면서 마음가짐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이제 어려운 이유가, 제가 저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수업 나눔이 있어요. 이 수업 나눔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5분 짧은 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15분입니다. 다른 지역은 20분이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앉아서 면접관님들의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점이 참 저는 힘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으니까 준비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는 지금 수업 시간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운 좋게 2번을 뽑아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9시 한 30분, 20분 정도에 준비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준비하는 시간은 정확히 20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지를 받아들고, 생명과학 기준으로는 6명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각자 시험을 구상을 하곤 했는데, 보통은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 시험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려고 뒤집은 순간 갑자기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준비한 시간 동안 사실 모형도 주어지고,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학습이나 순환학습, 5E 순환학습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써집니다. 많이 스터디를 할 때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써지는데, 문제는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죠. 전에 했던 게 안 나오면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대로 수업 상황이 주어지고 학생들의 리액션 같은 걸 다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는 특히 수업 실현이 어려운 이유가 수업 나눔이라고 해서 수업을 성찰하는 과정인데, 수업을 마치고 면접관의 질문을 받을 때 이번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이번 수업을 할 때 내가 소외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 바꿔 말하면 이 수업 나눔에 대한 질문을 다 설계를 하고 수업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되면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질문을 받아도
내가 수업 나누면서 대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구상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수업을 20분 동안 구상을 마치고 나면 감독관에 따라서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업 실현을 위해 들어오면 총 3분의 감독관이 앉아 계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분, 2분, 이렇게 안 앉습니다. 3분, 이렇게도 안 앉아요. 이렇게 총 3분이 앉아 계시는데 옆에 보면 다른 자리가 있고 다른 분이 한 분 더 앉아 계세요. 이 자리는 이제 시간을 재고 기타 진행을 도와주는 부감독관, 진행요원님이 앉아 계십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판서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수업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명과학 시험 볼 당시에도 엑셀을 활용한 결과 분석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장면을 추가를 했어야 됐고요. 다양한 수업 팁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회 지도가 꼭 들어가잖아요. 수업 순회를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하다가 뒤로 넘어졌었습니다. 참 시간이 다 되게 되면 면접관이 아니라 진행요원께서 종을 치게 되는데요.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과학실에 있어서 하나 업어왔습니다. 저희는 이걸 썼고요. 시간이 끝나면 1초의 오차도 없이 종을 하고 치게 됩니다. 이 종이 치게 되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바로 수업 나눔을 해야 되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수업 실현은 시간이 모자란 것보다 차라리 1, 2분 정도 남는 것이 점수 감점에는 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렵죠. 네, 수업 시연을 마치면 이제 10분 동안 3문제를 가지고 수업 나눔을 합니다. 수업 나눔을 할 때 자세에 대해서 이제 제스처를 취해도 된다,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 의견이 많은데 수업 나눔은 총 10분이 주어지고 3문제가 주어지는데 이때 자기가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녹여놨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기제들, 그리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업 나눔이 있을 때 그 안에 수업에 담겨있지 않은 걸 질문할 경우에는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안 했다라고 말하기보단 제가 이번 수업에 녹이지 못했다면 현장에 갔을 때 이걸 계기로 더 잘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예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건 사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아깝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을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든지 머리가 하얘질 상황이에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감독관한테 잠시 시간을 달라 라고 말한 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나눔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지만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 날이자 임용시험 마지막 날인 집단 토의 및 면접 날이 밝았습니다. 같은 고사실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출근을 하고 나서 번호표를 뽑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기대 때문에 뭔가 굉장히 느낌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뭔가 번호도 잘 뽑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힘차게 번호를 뽑았는데 끝에서 3번째더라고요. 네. 저녁 다 돼서 끝난 거죠 뭐. 그래도 다행히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일찍 올 수 있었고 오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고 나서 앞에 있는 안내문을 보니까 집단 토의와 면접 조 그리고 진행 시간을 알려줬는데 집단 토의는 우선 구상 시간이 40분이 주어집니다. 40분이 지나고 구상을 마치면 그 조에 있는 모든 인원이 평가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평가 시간은 사람당 7분씩 6명이 보통이기 때문에 42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5명이면 35분이 주어지겠죠. 토의의 목표는 싸우지 않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토의는 오전, 면접은 오후에 진행되는데 저는 다행히 토의를 앞조를 뽑아서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조에서 저만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다 같이 화이팅 하나만 외치자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고 들어갔더니 훨씬 토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토론은 원탁 아니면 부채꼴 형태의 좌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부채꼴 형태의 좌석에서 맞은편에 면접관님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집단 토의는 사실 경기도에서 밀고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교사들끼리, 교직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액션만 잘 하고 공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정리만 한다면 웬만하면 감점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토의하는 분들 중에 땅만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쉽게도 연수원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입이 아파요. 입을 계속 자본주의 미소를 계속 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집단 토의 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단 토의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의가 다 끝나고 나면 약 1시간 3분 정도의 점심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가져온 도시락 같은 걸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임용고시가 진짜 다 끝났다는 기대감을 안고 구운 양파 과자를 사갔었는데 결국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소리마저도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약 4시 정도에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었는데 그 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진행위원분들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서 있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고 마지막 면접 고사장 준비실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갈 당시에 굉장히 날씨가 흐리고 어두웠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참 어두웠습니다. 이 면접이 끝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도 인생의 밝은 날이 오겠지라고 암시를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면접 구상 시간 또한 10분이 주어집니다. 구상형 2문제와 즉답형 2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하면 쓰게 되는 자기성장 소개서에서 한 문제를 낸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안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봐왔던 경기 시책들 그리고 여러 공부했던 것들을 되뇌어가면서 구상형 2문제를 생각해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다가 기억이 계속 안 나서 천장을 바라봤는데 그래도 공부했던 세월이 있는지 천장을 바라보니까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경기도 구상형 2문제의 경우는 다양한 경기도의 교육 상황에 맞게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답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준비하면서 걱정됐던 거는 즉답형입니다. 즉답형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흘러갔고 마지막 끝판왕인 면접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를 말한 뒤 앞을 바라보면 전날과는 다른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수험생의 자리에 가서 착석을 하면 되는데 이때 구상을 했던 면접 종이를 가지고 가서 앉으면 됩니다. 면접을 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앞에 면접관님들의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근엄하고 정색한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멍을 때리다 보면 바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상형 1번에 대한 답을 하고 구상형 2번에 대한 답을 합니다. 사실 구상형 1번과 2번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도 있고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히는 경우에는 전날 수업 나눔 때 했던 잠시 시간 좀이라는 스킬을 사용해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구상형에서는 막힘없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즉답형 1번과 2번을 뒤집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도 좀 생각을 하는 척을 하고 한 30초 동안 문제지를 바라보고 있어도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으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대답을 하다가 즉답형 2번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교수학습 평가의 일체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한 10초 동안 말을 더듬었던 기억이 나고 대답도 좀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맥락은 맞았는지 1점밖에 감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때 들었던 생각이 진부한 말이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누군들 합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2차까지 왔는데 결국 면접에서는 간절함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모자라는 것보단 무조건 시간이 남더라도 충분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을 치게 되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추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대답을 잘 마치고 나면 인사를 하고 진짜 지금까지 준비했던 임용시험의 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마무리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 실제 표정입니다. 참 홀가분했던 기억이 나고
이때만 생각하면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참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두서없이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중등 경기도 임용시험 2차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을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